NFT 적용하면 되게 단시간 내에 빠른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행착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 이장우 겸임 고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한번 진행을 했었죠.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 가지고 이게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뒤에 이제 뭐 한 6천만 원까지 오르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만 원 훌쩍 넘는 맞습니다. 그런 수준까지 왔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암호화폐를 넘어서서 NFT라는 그런 개념도 출시가 되었고 이게 이제 또 현재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 블록체인 또 관련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NFT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 NFT 왜 이렇게 핫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NFT 정확한 그 뜻이 무엇이죠? 네, 제가 작년에 책을 썼을 때 이제 NFT라는 주제가 책에 한 섹터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개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인들이 이걸 보고 도움이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넣긴 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1년 만에 아주 대중적으로 NFT라는 자체를 못 들어봤으면 요즘에 뭐 뉴스를 안 보는 것처럼 많이 들어본 단어가 일 겁니다. 그래서 NFT의 이제 정의가 뭐냐면 이제 토큰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대1로 교환이 되는 토큰이 있고요. 1대1로 교환이 안 되는 토큰이 있어요. 1대1로 교환이 되는 토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제가 가진 1비트코인이나 우리 다른 투자님이 가진 1비트코인을 서로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서로 사고팔고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토큰은 우리가 펀저블 토큰이라고 부르고요. 1대1로 교환이 안 되는 토큰이 있어요. 이제 이런 토큰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NFT 하나 A랑 우리 달란 투자님 가지고 있는 NFT A는 각각이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유한 속성을 가진 아이템을 이제 NFT화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뭐 미술품 A랑 미술품 B가 같은 화가가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로 교환할 수 없잖아요. 각각의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품,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사실 교환을 하기가 좀 어려운 고유한 속성을 가진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들도 NFT를 이제 해서 발행을 해서 표현을 하면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 그렇게 해서 좀 NFT는 이제 non-fungible 토큰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교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토큰은? 토큰을 네. 돈 주고 살 수 있죠. 네. 근데 교환이 안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와 등가물 똑같은 가치를 가진 토큰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토큰을 발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컨트랙트에 입력을 하는데 발행 개수를 입력을 해요.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발행 개수를 2,100만 개를 입력을 했겠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한대고 어떤 토큰을 발행할 때 이제 발행할 개수를 입력을 하는데 이제 NFT 같은 경우는 발행 개수를 1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같은 토큰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교환 가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토큰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다. 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등가물을 가진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토큰을 발행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하면서 이제 다 코드를 입력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플랫폼에서 NFT도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종이컵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네. 이 이미지에 대한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상세 내용. 이건 종이컵이고 이 이미지 자체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저장되어 있는 주소 그리고 상세 내용들을 토큰을 발행할 때 입력값에 넣습니다. 요것들을 우리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요 토큰 하나에는 요 하나에 이제 매칭된 정보만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유한 속성을 가져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떤 용도로 좀 쓰냐면 디지털 컨텐츠들의 원본을 증명하는 기술 이렇게 좀 쓰긴 합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가 뭐 디지털 컨텐츠들의 원본을 증명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뭐 다양한 좀 사용 케이스들이 나오고 그렇게 좀 산업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디지털 콘텐츠의 이제 원본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NFT라는 개념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제가 MZ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닙니다. 굳이 이게 필요한지 네.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되게 하나의 큰 혁신이라고 좀 보고 있긴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있었던 어떤 상품들, 물건들을 보면 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다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를 해요. 금,
실물금,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가방, 그다음에 뭐 모나리자의 미술품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물리적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 이유는 이 물리적인 형태가 쉽게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희소하잖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 무한 복제가 가능한데 복제도 가능한데 비용이 거의 그 제로 비용에 무한 복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진품인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희소성이 당연히 안 생기죠. 아무리 디지털 콘텐츠가 사용성 있고 좋더라도 이게 공급이 무한되고 하다 보면 경제적 희소성이 안 생기고 그렇다 보면 이제 경제적 가치가 안 생겨요. 이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NFT라는 게 나와서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도 요게 진품이야, 요게 원본이야라고 증명을 해주면 희소성이라는 가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돈을 주고 사게 되고 이걸 거래하는 주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래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들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줬다. 이 NFT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뭐 작년부터 해서 이 디지털 세상이 우리 계획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왔고, 앞당겨졌어. 네, 오프라인 세상보다 뭐 디지털 세상이 넓어지고 메타버스라는 주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럼 메타버스가 생기다 보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아바타들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NFT화 하는 것들에서 요즘 많은 적용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NFT 관련, 뭐 메타버스 관련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핫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게임, 뭐 엔터, 최근에는 뭐 부동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후죽순, 원래 이제 증시가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뭐 하나의 그런 산업이 성장을 하고 이게 증시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그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확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만한 잘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업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 이런 업체들이 NFT를 연결해서 성장이 가능한지 허황된 얘기는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서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NFT라는 게 갑자기 왜 주목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NFT가 2017년도에도 있었거든요. 2017년도에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에 네. NFT를 적용해서 네네. 당시에 그 게임을 한 유저들 사이에는 되게 많은 이제 환호를 받았었는데 일반 대중들한테까지 이렇게 안 왔었죠. 그 크립토 키티가 이제 그 고양이를 고양이 키워서 키우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현대판 뭐 다마고치 뭐 이런 거로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그 고양이 하나하나가 이제 NFT로 구현돼 있고 그 고양이끼리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 새로운 고양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NFT.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되었던 분명 4년 전에도 있었던 아이템이었는데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왜 이게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냐면 지금 뭐 그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NFT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사실 주목받은 계기는 이 시장에 우리가 특히 NFT는 가상자산이고 네.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립토 고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배 정도 넘게 갔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5배 이상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립토 고래들, 크립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크립토 부자들이 그 자기들 어떤 소비처, 어떤 놀이터를 NFT 쪽에서 어떤 소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NFT가 굉장히 큰 금액에 낙찰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더리움이 하나에 500만 원 좀 넘지만 그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취득가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른 아이템들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요. 그 소비의 주체로 이제 NFT가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NFT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가에 낙찰되는 거를 그 미디어나 여러 그 기사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결국 NFT는 그 이 크립토 어떤 이 세상에서의 커뮤니티, 그들의 어떤 속성들이 이 NFT 가치를 넣은 것처럼 기인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기저에 좀 깔려 있어야 우리 NFT 비즈니스를 할 때 좀 헛다리를 좀 안 짚는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지금 여러 산업들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NFT가 사실 NFT 발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NFT로 발행할까 여기에만 굉장히 몰입이 돼 있거든요. 포커스 맞추고 있고.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 NFT를 사주는 사람이 누굴까? 고객들이 왜 이 NFT를 사야 될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좀 필요해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그 국내에서 그 NFT 관련 비즈니스를 가장 많이 했던 어떤 기업을 뽑으라면 이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라는 블록체인을 만든 이제 그 회사인데요. 네네. 그 회사에서 이미 작년, 재작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케이스의 NFT를 시도를 많이 했어요. 뭐 실생활 NFT라고 해서 뭐 증명서도 NFT를 해보고 연예인 포토카드도 NFT를 해보고 다양한 형태 NFT를 적용을 했는데 그다지 의미 있는 결과들을 사실은 못 만들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크립토 아트,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라고 하죠. 네. 그런 아트들을 이제 좀 접목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이제 NFT의 결과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제 좀 시장에 주는 조언이기도 했어요. 고객들이 왜 이 NFT를 사야 될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객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NFT의 뭐 시초라고 하면 2017년에 나온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의 크립토키티라는 게임.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키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양한 NFT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주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크립토로 인해서 암호화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룬 그런 세대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뭐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아트가 얼마에 낙찰이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구매를 한 사람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초기에 이제 이 시장에서 흥행을 좀 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립토 펑크라는 이제 NFT가 있어요. 이제 네네. 아바타형. 네네. 이게 자기 프로필 사진 형태를 이제 픽셀 아트 형태로 만든 네네. NFT가 있는데 그런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도 현재 최저가가 거의 이제 뭐 한 5억에 10억 정도로 이제 플로우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만의 크립토 펑크의 그 NFT를 알아주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 크립토 펑크라는 그 아바타형 NFT를 구매를 하면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 저 네네. 사람 돈이 좀 있나 보다. 저거 네네. 샀고. 그래서 그런 플렉스적 요소라고 우리가 좀 부르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존재를 했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어떤 수요들이 좀 나오는 거로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실제 지금 비즈니스들 요즘 뭐 게임도 있고 뭐 디지털 아트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NFT 적용했을 때 좀 어떤 부분에 좀 파괴를 내고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언급드리면 게임 분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NFT 적용하면 되게 단시간 내에 어떤 빠른 결과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잘 접목된 요소들이 있거든요. 게임 네네. 분야에서 NFT 적용.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엑시 인피니트나 최근 나오는 위믹스나 이게 쉬워요. 그냥 뭐냐면은 그 게임에 있는 아이템을 이제 NFT로 발행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NFT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템을. 과거 아이템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이제는 다른 가상자산에 교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NFT로 나오게 됨으로써. 네. 교환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상자산으로 원화, 그러니까 네. 뭐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우리가 한 어떤 행위의 아이템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흥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 내에서 어떻게 좀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플레이 투 어이라는 하나의 또 섹터가 또 만들어지기도. P2E이라고 쓰죠. 예, play to P2E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줄임말로 네. 쓰기도 합니다. 네. 뭐 게임 쪽에서는 그런 속성들 때문에 당연히 뭐 게임은 재밌어야겠지만 좀 더 빠르게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좀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IP를 가지고 있는 주 기업들이 많아요. IP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NFT화를 하면 되게 잘 먹히겠다 시장에서 이런 어떤 연결고리로 시도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IP라고 한다면 게임 IP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나 네, 어떤 캐릭터나 게임뿐만 아니라 네, 게임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 IP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연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그런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그런 IP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품화도 할 수 있는 네네. 거고 그걸 가지고 NFT화를 하는 걸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시행착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그라운드엑스가 작년 재작년도에 여러 가지 NFT 케이스들을 실생활에 있는 NFT를 NFT화 했을 때 네네. 그다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처럼 네. 왜냐하면은
NFT를 사야 될 사람의 그 커뮤니티나 그 사야 될 이유를 명확히 제시를 못 해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그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이브에서 이제 NFT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나무와 서로 협업을 했잖아요. 그쵸, 막 시비 발행도 그래서, 하고. 네. 그쵸. 그래서 NFT 어디다 쓸 거냐라고 네네.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얘기하면서 뭐 연예인 포토카드도 현재는 실물로 나오지만 연예인 포토카드도 NFT 형태로 나와서 하게 되면 뭐 가상세계에서도 이 NFT가 쓰일 수 있고 계속 이제 어떤 NFT라는 걸 가지고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논리도 폈고 이렇게 케이스 적용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강한 실패하기 좋은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딱 나오자마자 저희 그 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불만을 표시했고 왜 불만을 표시했죠? 자기네들은 이 만지고 하는 실물 카드가 중요하지 이 디지털로 된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만지고 꾸미고 넣고 이런 요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뭐 NFT가 뭔지는 모르겠고 NFT 하게 되면 비싸게 팔 것 같고 그게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게 뭐 제 아이만의 생각이 아니라 최근에 불매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그걸 동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가수를 하더라도 그들의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들이 원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랑 또 아까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 이루어졌던 NFT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 니즈랑은 서로 다르다. 이제 같은 커뮤니티를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팬들이 원하는 거랑 이걸 못 맞췄을 때 딱 서비스를 내놨을 때 이제 안 맞는 것들이 다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좀 NFT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되게 좀 파괴적 혁신이 있는 기술이 맞으니까 좀 더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진짜 좀 의미 있는 케이스를 좀 적용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단순하게 우리 IP 가지고 있으니까 NFT 발행해야지. 연예인 있으니까 연예인 사이즈는 포토카드로 NFT 발행해야지. 이런 형태의 접근은 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리를 해보면 사실 그 NFT가 경제성을 띠고 이렇게 막 낙찰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그런 이유는 그 기반에는 약간 그 암호화폐라든지 예전부터 이제 크립토를 투자했던 그런 커뮤니티 기반의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것들에 이제 경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다. 맞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아무리 젊은 MZ 세대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크립토 기반의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뭐 구매력을 느끼는 뭐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걸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투자성이 있죠. 있다. 그러니까 플렉스도 있고 네네. 뽐내기 위해서도 있고 뭐 또 팬이니까 또 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기반에는 이걸 투자적인 수단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덜한 집단에서는 분명히 좀 이제 거부감이나 좀 반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 게임을 그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아니면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에서 만든 미르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실 뭐 NFT가 뭐고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고 이 NFT 가치가 정말 높다라고 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도 게임을 열심히 하면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처럼 채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 맞습니다. 뭔가 그 코인을 채굴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그런 토큰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팔아서 현금화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이제 경제성 사람의 어떻게 본다면 그 기본적인 본연의 본능을 좀 잘 자극을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 쪽에 적용하는 거랑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거는 좀 결이 좀 다르다. 그리고 게임이 좀 더 잘 어울린다. 그래서 빠른 효과도 낼 거고, 그리고 실제로 빠른 실적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지금 나온 게임들이 좀 검증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뭐 2018년도에 처음 게임 나왔던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이 지금 이제 이용자 수 23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 위메이드의 미르포가 지금 동접자 수가 130만 명까지라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되니까 신생 게임 업체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월 그 걷어들일 수익도 한 2천억 원 이상이 지금 수익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게임에 좀 잘 어울리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혜 산업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그 NFT 관련 사업이 얼마나 잘 확장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정부에서 NFT는 가상 자산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NFT의 속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성이 없으면 네.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디지털 자산 증명,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 네.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희소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경제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상 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향후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뭔가 규제 이슈라든지 세금 이슈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좀 굉장히 다양한 부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세금 이슈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NFT를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제 범위가 방대해서 감히 뭔가 하나를 잡고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NFT가 아닌 이제 펀저블 토큰 쪽부터 먼저 규제를 한 단계 나아가는 좀 그림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NFT 중에서도 조금 위험한 요소를 가진 성격의 NFT는 어떤 성격이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의 디지털 아트를 NFT로 발행을 해서 네네. 이것을 거래를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이걸 이제 디지털 아트를 이제 NFT로 발행을 했어요. 근데 NFT를 보유를 하고 있으면 계속 어떤 토큰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이제 보상으로 준다든지 마치 이제 A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주는 느낌이죠. 토큰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고 다른 수익원을 가져와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NFT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쪽 보상으로 들어오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형태의 NFT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도 다 규제 아주 바로 타이트해서 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NFT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NFT 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암호화폐를 계속 주는 형태나 이런 형태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 형태 NFT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사실 뭐 예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맞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냥 증권이다.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배당을 준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볼 근데 수가 그 있겠네요. 규제 받는 이유가 방금 얘기하셨던 증권형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고 한다면 네. 그 관련 뭐 토큰이라든지 네.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NFT가 너무 이제 주목을 또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많은 논의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규제 이슈도 많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또 그렇게 또 이슈가 안 되고 또 조용히 한쪽 분야로 있다 보면 네네.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도 좀 우선순위를 좀 뒤에 다뤄지거나 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NFT가 또 국내에서 관심을 받는 속도를 보면 네, 어떤 형태의 또 규제가 올지 좀 네, 걱정되긴 합니다. 이런 네. 규제가 나와서 사실 뭐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이게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규제가 제대로 도입이 돼야지 그 산업이 이제 올바로 바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맞아요. 마련하긴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